사건 최초 보고. 정부가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 X 2024년 2월 22년 동안 경고했던 3대 통신사가 깨지고 4대 통신사가 탄생한 사건. 새롭게 등장한 통신사의 이름은 스테이지 X. 28GHz 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 X는 진짜 5G를 구현하면서도 통신 요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 그러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제4통신사로 스테이지 X가 설립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 스테이지 X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3대 통신사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성에서 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1Q60 수사팀 사건 보고. 치열한 이통사 전쟁과 새롭게 등장한 스테이지 X에 대하여. 2024년 5월 7일 스테이지 X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낙찰받은 28GHz 대역 주파수의 1차 대금을 납부했다.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지 3개월이 흐른 시점. 1차 납부금 가격은 낙찰가 4,301억 원 중 10%인 430억 원이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류를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 후 주파수 할당까지 완료하면 제4 이통사로 출범할 수 있다. 이후 스테이지 X는 2025년부터 매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8년까지 나눠서 총 4,301억 원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주파수 할당 의무사항 3년 내에 기지국 6,000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00억 원 안팎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 그런데 이 스테이지 X라는 이름의 회사 생소해도 너무 생소하다. SK, KT, LG 등 3사를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 쿠팡, 한화 등의 거물급 신인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스테이지 X의 몸집이 기존 3사에 비해 너무 작지 않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통신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맥락들이 이해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95%. 다른 대기업들은 이미 대형 통신사 3사와 알뜰 통신사가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를 뒤엎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스테이지 X. 빅3 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회사인 만큼 그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보면 독특한 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위해 샅샅이 파헤쳐보기로 한다. 먼저 스테이지 X의 최대 주주는 이름도 비슷한 스테이지 5. 서상원 대표가 스테이지 5와 스테이지 X 두 곳의 최고 경영자를 겸직하고 있다. 스테이지 X의 최소 초기 투자 비용 6,128억 원의 투자 유치 책임도 지고 있다. 스테이지 5의 정체는 바로 알뜰폰 업체 카카오 계열사로 투자를 받아 시작됐지만 상호 출자 제한에 따른 투자 제한을 풀기 위해 카카오로부터 계열 분리를 완료했다. 스테이지 5는 알뜰 통신사 운영 노하우를 살려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코어망을 클라우드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 그 다음 주주로 참여한 업체는 야놀자. 야놀자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핫스팟 구축과 통신 로밍, 여행자 보험 및 여행 관련 콘텐츠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참여한 주주는 바로 더존비즈원. 더존비즈원은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 스테이지 X의 주주가 아닌 파트너, 즉 협력사로 참여한 곳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다. 세브란스 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 폴스콘, 신한투자증권이 협력사로 있다. 세브란스와 카이스트는 28GHz 기반 혁신 서비스의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6세대 이동통신 관련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 폭스콘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공동으로 기획. 신한투자증권은 스테이지 X의 자금 조달 주관 및 자문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당초 스테이지 5가 제시한 스테이지 X의 초기 자본금이 2,000억 중 500억 원만 확보된 상황이라서 추가 유상증자 등 투자 유치와 협력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스테이지 X의 최고 경영자 서상원 대표는 알뜰폰 사업인 스테이지 5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모두가 걱정을 하는 이통사 시장으로 뛰어들게 된 걸까? 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기존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의 차이.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다. 국가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것. 주파수 분배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과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빽빽하게 차 있다. 사용 승인 없이 주파수를 사용한다면 통신 간섭 등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3대 통신사, 즉 기간 통신사업자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3.5GHz 대역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알뜰 통신사와의 차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3대 통신사와 달리 알뜰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는 전혀 없다. 대신 3대 통신사가 깔아놓은 망을 로밍 가격을 내면서 사용하는 것. SK 계열 알뜰 통신사라고 한다면 SK가 깔아놓은 망을 사용하는 알뜰 통신사인 것. 자체적인 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12년 알뜰폰을 활성화하면서 이통사 경쟁 확대에 나섰으며 5G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통신요금제가 대폭 오르면서 작용반작용으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으로 넘어갔고 알뜰폰 시장은 커져왔다. 그렇게 늘어난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870만 명. 여태까지 생긴 알뜰폰 업체는 총 70여 개. 그러나 알뜰폰의 경쟁력은 저가요금제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다. 더욱이 법 개정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정부가 협상에서 빠지고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알뜰폰 시장은 악화되고 있다. 스테이지 5도 알뜰 통신사 그대로 가기엔 무리였을 것. 사실 제4통신사 선정 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2010년부터 13년간 총 7번 실패했고 8번째인 지금 성공한 것. 마침내 스테이지 X가 제4통신사 선정이 된 배경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화가 있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을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등록제로 바꿨다. 통신업계의 오랜 과점 체제를 깨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허가제는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과 재정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등록제는 신청 법인의 재정 능력을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바꾸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매받은 주파수 대금은 스테이지 X의 경우처럼 10%만 납부하면 통신사 출범을 할 수 있다. 허가제 당시에는 사업자가 결격 사유 소지가 있을 시 감점이 부여돼 선정 가능성이 떨어졌지만 등록제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재통신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스테이지 X가 성공적으로 생존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냐는 것.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지 X가 꺼낸 카드는 진짜 5G와 저렴한 요금제. 스테이지 X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낙찰받은 28GHz 주파수를 이용하면 3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5G에 비해 3배 빠른 속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 28GHz 주파수 대역은 더 빠르고 처리 용량도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28GHz의 장점은 모두가 알지만 3사에서도 28GHz를 할당받았다가 포기했던 전적이 있다. 큰돈을 투자하여 28GHz 주파수망을 설치하는 것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 스테이지 X의 계획은 이렇다. 전국망은 알뜰폰 모델처럼 기존 3사가 구축해놓은 것을 로밍의 대가를 내고 사용한다. 대신 지하철, 경기장, 방위실처럼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28GHz를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깔아 초고속, 저지연의 통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해. 또한 스테이지 X는 유통구조를 온라인으로 단순화해 중간마진 및 수수료, 대리점 구축과 운영 비용, 판매 장려금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어느 정도 파격적인 요금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스테이지 X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주권시민의회, 서울 YMCA와 같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 X가 제4 이통사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스테이지 X의 1인당 통신 이용 요금을 35,000원으로 잡더라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자 수는 238만 명. 기존 통신사에서 소비자 238만 명이 스테이지 X로 옮겨가지 않으면 출범 이후 적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제4 이통사의 세제 혜택과 4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통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향상 유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의 경쟁으로 빠른 5G 기술이 발달한다면 홀로그램이나 VR과 같은 미디어, 또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 로봇 원격 제어,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동시에 지연 없이 연결이 되어야 가능한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가능해져서 큰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4 이통사 탄생의 긍정적인 효과. 과거 이동통신사의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하다.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2년 탄생했으며 2년 후인 1984년에 자회사 격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는 1994년 공개 입찰을 통해 성경그룹의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되기도, 1997년에는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F, 한솔PCS, LG텔레콤까지 총 5개로 늘었다. 결국 2000년대 초반 KT가 한솔PCS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후 지금의 3사 체제로 굳어지게 되었지만 말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초기 망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 제4 이통사의 출범과 찝찝하게 남아있는 우려. 스테이지 X는 애물단지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통사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를 달성하게 될 것인가? 이상 사건 보고를 마치도록 한다.